안녕하세요. 오늘은 9월 첫째 주에 드시면 막힌 운이 뚫리고 좋은 소식이 연달아 들려온다는 특별한 과일을 소개하려 합니다. 요즘 어떤 일을 해도 잘 풀리지 않고 답답한 마음이 드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 과일을 드시면 정체되었던 운의 흐름이 다시 활발해지고 기다렸던 좋은 소식들이 하나둘씩 들려오기 시작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지난 20년간 음식이 가진 에너지와 우리 인생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해 왔는데요. 오늘 소개할 이 과일은 그 중에서도 정말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친숙한 과일이지만 언제 어떻게 드셔야 하는지에 따라 그 효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끝까지 시청하시면 이 과일을 가장 효과적으로 드시는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과일이 예로부터 어떻게 여겨져 왔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대 중국에서는 이 과일을 백과지종이라고 불렀습니다. 모든 과일 중에서 으뜸이라는 뜻이죠. 특히 당나라 시대의 궁중에서는 가을철 첫 번째로 수확되는 이 과일을 황제에게 진상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과일이 막힌 기운을 뚫어주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상서로운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조선시대 우리나라에서도 이 과일은 매우 특별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궁중 의서인 동의보감에서는 이 과일을 청열 윤조의 효능이 있다고 기록했는데 이는 답답한 열기를 식혀주고 메마른 것을 윤택하게 해준다는 의미입니다.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정체된 에너지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어준다는 뜻이죠. 일본에서도 에도 시대부터 이 과일을 개운가라고 불렀습니다. 운을 열어준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인데 특히 사업가들 사이에서는 중요한 계약을 앞두고 이 과일을 먹는 것이 전통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왜 옛사람들이 이 과일을 그렇게 특별하게 여겼을까요? 단순히 미신이나 전설 때문만은 아닙니다. 실제로 이 과일이 가진 독특한 성질이 사람의 심리 상태와 에너지 흐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현재까지도 동양 여러 나라에서는 답답한 일이 생겼을 때 이 과일을 먹는 관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시험을 앞둔 수험생들이 이 과일을 먹으면 머리가 맑아지고 집중력이 향상된다고 여겨져 왔습니다. 이 과일이 가진 특별한 에너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색깔부터 살펴보면 이 과일은 연한 노란빛에서 황금빛까지 다양한 색조를 보여줍니다. 동양 오행론에서 이런 황금색은 토의 기운을 나타내는데 이는 안정성과 동시에 변화의 가능성을 상징합니다. 정체된 상황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데 필요한 바로 그 에너지죠. 이 과일의 둥근 모양도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둥근 형태는 우주의 완전성과 조화를 상징하며 막힌 기운이 원활하게 순환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위에서 아래로 약간 납작한 형태는 하늘의 기운을 땅으로 끌어내리는 모양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질감도 매우 독특합니다. 겉은 매끄럽고 단단하지만 안은 부드럽고 촉촉한 이 대조적인 특성은 외부의 어려움을 견뎌내면서도 내면의 유연성을 잃지 않는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영양학적 성분을 에너지적으로 해석해보면 더욱 흥미롭습니다. 이 과일의 풍부한 펙틴이라는 성분은 장내 환경을 개선하는 역할을 하는데 동양의학에서는 장이 제2의 뇌라고 봅니다. 장의 상태가 좋아지면 자연스럽게 판단력과 직감이 향상되어 막힌 상황에서 해결책을 찾는 능력이 높아집니다. 또한 이 과일에 많이 들어있는 칼륨은 체내 나트륨을 배출시켜 몸의 순환을 원활하게 만듭니다. 에너지적으로 보면 이는 정체된 기운을 흘려보내고 새로운 에너지가 들어올 공간을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비타민C와 각종 항산화 성분들은 몸의 독소를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는 마음의 부정적인 에너지까지 정화시키는 효과로 이어집니다. 계절성 측면에서 보면 이 과일은 가을 초입인 9월에 가장 완벽한 상태로 익어갑니다. 9월은 여름의 활동적인 에너지가 가을의 안정적인 에너지로 전환되는 시기인데 이때 이 과일을 드시면 자연의 전환 에너지와 동조되어 개인의 운세 변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9월 첫째 주는 한 해의 34일 지난 시점으로 그동안 쌓인 피로와 스트레스가 정점에 달하는 시기입니다. 이때 이 과일의 청량하고 달콤한 에너지가 막힌 기운을 시원하게 뚫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루 중에서는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 즉 미시에 먹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 시간대는 하루 중 양의 기운이 가장 강한 때로 이 과일의 순한 음의 기운과 만나 완벽한 음양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 모든 놀라운 특징을 가진 과일은 바로 배입니다. 배가 이렇게 특별한 이유를 이제 아셨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제가 상담해드린 많은 분들이 9월 첫째 주에 배를 꾸준히 드신 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한 분은 몇 달째 지지부진했던 사업 계약이 갑자기 성사되었다고 하셨고
또 다른 분은 오랫동안 소식이 없던 지인으로부터 좋은 소식을 들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배를 어떻게 드셔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를 고르는 방법부터 중요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껍질이 매끄럽고 윤이 나며 손으로 눌렀을 때 적당히 단단한 것입니다. 너무 딱딱하면 아직 덜 익은 것이고 너무 물러지면 과숙된 것이니 피하셔야 합니다. 배꼽 부분을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은데 이 부분이 너무 깊게 들어가 있거나 갈색으로 변색되어 있으면 신선도가 떨어진 것입니다. 크기는 중간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너무 큰 배는 물만 많고 당도가 떨어질 수 있고 너무 작은 배는 영양분이 충분히 축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섭취하는 시간도 매우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가 가장 좋지만 개인의 상황에 따라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 계시다면 그 일이 있기 2에서 3시간 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배의 에너지가 몸 전체에 퍼지는데 그 정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드시는 양은 중간 크기 배 1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소화에 부담이 될 수 있고 너무 적게 드시면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9월 첫째 주 동안은 매일 같은 시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연속성이 있어야 에너지의 축적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리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생으로 드시는 것입니다. 배의 생명력이 그대로 살아있을 때 에너지적 효과가 최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껍질을 깎아서 드셔도 되고 껍질째 드셔도 됩니다. 껍질에도 좋은 성분이 많이 들어있지만 농약이 걱정되시면 깨끗이 씻어서 껍질을 제거하고 드셔도 무방합니다. 슬라이스로 썰어서 드시거나 깍둑썰기로 잘라서 드시는 방법 모두 좋습니다. 다만 너무 오래 공기 중에 노출시키면 산화가 진행되니 썬 즉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생으로 드시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간단히 쪄서 드셔도 됩니다. 찜기에 10분 정도 쪄내면 소화도 잘 되고 단맛도 더욱 깊어집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찌면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배와 함께 드시면 좋은 음식들도 있습니다. 꿀과 함께 드시면 배의 윤조 효과가 더욱 강화됩니다. 꿀 1스푼과 함께 드시거나 배를 썰어서 꿀에 재워두었다가 드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생강차와 함께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배를 드신 후 30분 정도 후에 따뜻한 생강차를 마시면 배의 차가운 성질이 중화되면서도 소화가 잘 됩니다. 대추와 함께 우린 차로 마시는 것도 전통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배, 대추, 생강을 함께 끓여서 차로 마시면 기운을 보충하면서도 답답한 마음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은행 잎차와도 궁합이 좋습니다. 은행 잎차는 혈액순환을 돕는 효과가 있어서 배의 정체된 기운을 뚫어주는 효과와 시너지를 냅니다. 보관법도 중요합니다. 배는 냉장고 야채칸에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문지나 키친타올로 하나씩 싸서 보관하면 더 오래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보관하지 마시고 구입 후 일주일 이내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배의 생명력과 에너지가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주의사항과 금기사항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배는 성질이 차가운 과일이므로 몸이 찬 체질이신 분들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손발이 자주 차갑거나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생강이나 꿀과 함께 드시거나 살짝 데워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배는 단맛이 강한 과일이므로 한 번에 많이 드시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소량씩 나누어 드시거나 식사 후에 드시는 것을 권합니다. 설사를 자주 하시는 분들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배의 펙틴 성분이 장운동을 활발하게 만들어 설사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배를 찌거나 끓여서 따뜻하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 체질별 섭취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양인 체질이신 분들은 배를 그대로 드셔도 좋습니다. 원래 열이 많은 체질이라 배의 차가운 성질이 열을 식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소음인 체질이신 분들은 배를 살짝 데워서 드시거나 꿀이나 생강과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차가운 성질을 중화시켜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태양인 체질이신 분들은 배와 함께 오미자차를 드시면 좋습니다. 폐 기능을 강화시켜 주는 조합입니다. 태음인 체질이신 분들은 배를 많이 드셔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원래 소화력이 좋은 체질이라 배의 효과를 잘 흡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20년간 음식의 에너지를 연구하면서 수많은 분들과 상담을 해봤는데 정말 신기한 것은 우리 몸이 필요한 음식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는 점입니다.
막힌 운을 뚫어야 할 때 자연스럽게 배가 생각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경험상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9월 첫째 주라는 시기적 특성과 배라는 과일의 에너지적 특성이 만나면 정말 놀라운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 9월 첫째 주에 배를 꾸준히 드신 한 분은 그동안 진전이 없던 승진 문제가 갑자기 해결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은 몇 년째 연락이 끊어졌던 소중한 인연과 다시 만나게 되었다고 기쁨을 표현하셨습니다. 이런 일들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배가 가진 강력한 기운 뚫기 에너지가 실제로 작용한 결과라고 확신합니다. 물론 개인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며칠 만에 효과를 보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꾸준히 지속하는 것입니다. 에너지의 변화는 점진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조급해하지 마시고 인내심을 가지고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배를 통해 여러분의 삶에도 좋은 변화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막혀있던 운이 시원하게 뚫리고 기다렸던 좋은 소식들이 연달아 들려오는 한 주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담도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더 유익한 음식 에너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